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 137화 갑질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네. 뭐 갑질 속에서도 무사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주 스펙타클한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는.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예, 그죠? 뭐 다들 건강하시죠? 감옥 속에 갇혀서. 그죠? 예. 건강하면 됐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이게 뭐, 제대로 숨쉬고 있으면 된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예. 아프지만 않아도. 옛날에 애들 놓으면 이러잖아. 아들아, 네. 뭐 공부 잘 못해도 좋다. 씩씩하게만 자라다오. 뭐 네. 그죠? 지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주제가 갑질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때라는 건데 두 분은 어떠세요? 누군가로부터 갑질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혹시 뭐 기억 남는 게 있나요? 일상에서도 참 사실은 많은데 예. 그게 뭐 그렇게 빈정이 많이 상하거나 충격이 많이 오거나 이렇지는 않아서 주로 기억이 나는 것들은 제일 최근 걸로 기억한다 그러면 모 회사 프로젝트 한 3개월 하다가 다시는 안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사건이 하나 있기도 그죠? 했죠. 네. 침 뱉고 돌아서는 뭐 이런 거죠. 자유님은 어떠세요? 갑질. 저랑 되게 비슷하시네요. 저도 뭐 프로젝트를 3개월 하다가 네씨 다시는 안 해. 이랬는데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이게 갑질이 제가 이게 이 사람들이 나한테 갑질을 하는구나라고 느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 사람들은 이게 갑질이라는 걸 모르겠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사실 갑질인 이유는 그 뭔가의 내용보다는 방식이나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갑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갑질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는 경우가 그렇죠. 생기죠. 근데 보면 유독 갑질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갑질을 막 많이 하고 갑질을 일삼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약간 그게 일종의 피해의식이라고. 피해의식. 그런 거 별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뭐 제가 했던 프로젝트랑 상관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것을 되게 예민하게 자기가 반응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화를 내고 그것도 격하게 화를 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종의 피해의식이 좀 강한 사람들이 갑질을 한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그죠?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틀린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두님 저는 보기에는 갑질 관련해서 예전에 설문조사 나왔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쭉 물어보면 당신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이러면 85%가 을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묘하게 안타깝지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 퍼센티지는 조금씩 줄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게 한 두 가지 정도인데 대표적으로 누가 갑질하냐? 1등이 정치인이에요. 고위공직자 정치인. 네. 이게 이제 설문조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 좀 제일 가까운 게 누구냐 이러면 직장 상사 이게 그렇죠. 3등으로 나와요. 근데 뭐 재벌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갑질의 대상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첫 번째 주목하고 싶은 건 평범한 사람도 갑의 횡포라고 하는 걸 범하게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얼마나 상습적인 스타일이냐 아니면 그냥 우발적인 그쵸.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냐 이 두 가지가 이제
마음에 대표적으로 그렇죠. 이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인이 갑질을 하고 직장 상사가 갑질을 할 때 강도가 동일하더라도 정치인이 갑질하는 건 내가 그냥 신경을 꺼버리면 되죠. 근데 직장 상사가 갑질을 하면 내가 신경을 끌 수가 없죠. 왜냐 그러면 내가 매일 그 직장에서 그 인간을 대면을 해야 되니까 이제 피해의 정도는 그죠? 얼마나 빈번하게 마주쳐야 되느냐, 또 거기서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상처의 깊이가 다를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사실 놀라운 건 이 갑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인 회사에 예. 몇 년째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납품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갑질하지 말라고. 모 자동차 회사죠. 근데 그거 잘 이루어지고 있냐? 똑같아. 그렇죠? 어쨌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이제 갑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막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누군가 갑질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갑질 행위에 대한 이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요즘 뉴스만 보더라도 갑질 관련 기사가 너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갑질이란 이런 거죠.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서 상대적 약자인 을에게 부당한 행위나 횡포를 일삼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뭐 그룹의 오너가 직원들한테 막말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뭐 물병을 던진다든지 뭐 땅콩을 던진다든지 뭐 이런 거 그죠. 또 백화점에서 손님이 판매원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갑질 행위인데 갑질을 일삼는 사람은 그 상대방한테 상식 밖의 행동으로 모멸감이나 상처를 주게 되는데 이게 좀 심해지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갑질을 행할 때 자주 가져다 쓰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거죠. 손님은 왕이다. 뭐 고객은 왕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판매원은 반드시 고객을 왕처럼 대해야 할까요? 또 손님은 돈을 낸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가 왕처럼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실제 판매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갑질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지랄을 떨다 보니 할 말이 없으니까 야 변명거리로 이거 몰라?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뭐 지가 왕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8,000원짜리 설렁탕 네. 하나를 먹으러 갔어. 그쵸. 그럼 8,000원을 내가 내니까 왕처럼 대접받는다 이러면 세상에 왕이 얼마나 많겠어요. 8,000원만 내면 왕이 되는데. 그죠? 제가 첫 번째 직장을 그만두는 거에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고객이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객 만족, CS 이게 광풍처럼 이렇게 분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일본식 CS가 이렇게 넘어왔어. 넘어와가지고 멀쩡하게 나 오케이 고객하고 충분히 레포 형성하고 다 인사하고 예우 다 해줘 다른 방식으로. 근데 왜 뻘떡 일어나서 90도로 인사하래, 45도로 인사하래 이런 게 너무 자기적이고 의식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고객은 왕이다 이 말은 그냥 비유적 표현일 뿐이지 그게 마치 실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해서 행동하면 되게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주체일 뿐이지 그 물건을 산다고 해서 왕의 신분으로 변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엄밀하게 따지면 모든 비즈니스 행위, 모든 상거래 행위는 동등한 지위에서 주고받는 거래에 불과합니다.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행위는 돈과 상품이 동등하게 교환되는 거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는 기본적으로 등가 관계예요. 해서 뭐 고객이 백화점에서 돈 주고 옷을 산다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는다고 해서 고객이 특별히 양보를 하거나 그 판매하는 입장한테 아량을 베푸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등가 교환일 뿐이지 누가 누구를 위해서 혜택을 베푸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스노폭스라고 하는 도시락 회사 예. 있었죠. 있었죠. 네. 예. 거기 그 사장이 공정 서비스 이거 음. 그 앞에다가 예. 부착하고 있었던 맞아요. 그거 보면서 야 그때 많이 또 뉴스거리도 예. 되고 회자가 되기도 했었죠. 예. 그죠? 근데 이 인식을 갖고 정당하게 우리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직원도 소중하고 고객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교환의 가치만큼의 서비스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 당연한 건데라고 하는 거에서 그거를 스노폭스 사장이 그걸 게시했다고 특별히 화제가 된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되게 얘기를. 상식적인 게 뉴스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비상식이 상식처럼 맞아요.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상거래는 누가 누구한테 혜택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호 등가 교환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조직의 오너가 직원을 채용해서 월급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보수와 노동을 교환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은 관계고 이건 등가계약이지 왕과 신하와 같은 주종계약을 맺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만일 어떤 오너가 직원한테 내가 당신들 밥벌이 책임져 주니까 노예처럼 마음대로 부려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마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너는 지금이 거의 봉건사의 수준 정도의 마인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렇지 않나요? 대한항공 사건 났을 때 네. 미국 뉴욕 타임즈에 네. 갑질이라고 네. 미국에서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없었어. 그래서 갑질 이렇게 해놓고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봉건 사회에 네. 왕족이나 이런 네. 사람들 귀족이 나쁜 짓 해서 사람들한테 괴롭히는 걸 갑질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그렇게 해놔 버렸어요. 그 대한항공 오너가 기여한 것도 있네요, 그죠? 그래. 한글 갑질을 영어로 그죠? 등재시키는 뭐 이런 일들이 생기네, 그죠? 네. 그 뭐 물론 갑을 관계에 있어서 갑이 을보다는 약간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좀 잘 보이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한테 무한 권리가 주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질을 일삼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한 사람이죠. 마치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분수를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여기서 분수라는 게 자기 신분에 맞는 한계를 의미합니다. 결국 갑질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 권리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으로 한마디로 몰상식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철학자님. 예. 자기 분수도 모른다, 지 분수도 모른다 이 얘기는 힘 있는 놈들이 힘 없는 약자한테 지 분수도 모르고 까불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는 반대지. 반대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아이씨, 자기한테 그런 권리가 없는데 그죠? 그렇지.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갑질을 행사할까 이런 거죠. 일단 자기가 기대한 만큼 대접을 못 받는다 받을 때. 생각할 때, 그러니까 뭔가 별것도 아닌데 사실 그치. 이게 날 무시해? 뭐 이렇게 그죠? 생각할 때 맞습니다. 아닐까요? 사람은 대체로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느낄 때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갑질의 행위도 알고 보면 인정투쟁의 결과입니다. 왜 예전에 우리 이제 방송에서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인정 이론을 주장한 독일의 사회 철학자인 악셀 호네트는 개인의 자아 실현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 인정과 무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인정이란 상대가 나의 가치나 정체성을 긍정할 때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죠. 반면에 무시란 인정받고 싶은 기대가 타인에 의해서 무산되는 체험을 얘기를 합니다. 해서 갑질을 일삼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를 인정한다고 느끼기보다는 무시한다는 느낌을 더 쉽게 더 자주 느끼는 사람의 유형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갑질을 자주 행하는 사람은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더 자주 무시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느낌을 갖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이건 그냥 자기만의 네. 그런 어떤 약간의 피해 의식 뭐 그렇죠. 이런 거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질을 일삼는 사람에게 상대가 더 자주 더 많이 무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서비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하잖아요. 그죠? 고객을 일일이 보고 판단해서 다르게 대하고 이러는 것도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냥 좀 기계적으로 똑같이 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일삼는 사람 중에는 유독 자기에게만 무시한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와는 무관하게 본인 스스로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게 심리학에서 우월 컴플렉스 네. 이렇게도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저 정도의 표준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 거야. 지 생각에는 그 이상을 더 해서 더 알아줘야 돼. 근데 거기까지는 대부분 못 미쳐.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예?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사람의 기대치나 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보통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수준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를 유독 특별히 대해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대해도 지가 스스로 나를 왜 무시해 이렇게 이제 뭐 우리 자유님 얘기한 대로 피해의식 같은 그 기제가 작동을 한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왜 되게 오래된 얘기긴 네. 한데요. 이런 거요. 제가 어느 분이랑 같이 무슨 횟집에 가는데 회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왜 튀김 종류가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튀김에 맞는 간장이 또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좀 연한 그게. 네, 저는 그냥 회 찍어 먹는 간장에 찍어 먹으면 안 되나 예,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연한 그런 예. 느낌의 간장이 있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안 준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저렇게 화를 낼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없었어도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것도 누군가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아마 없었어도 그랬을 것 그런가요? 같아요. 이제 우리가 왜 네. 그 실제와는 무관하게 갑질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무시당했다라고 느끼는 상황이 많은데 그건 그 왜 그러냐 이러면 가장 큰 이유가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긍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갑질을 일삼는 사람은 평소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고 또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그만 실수에도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이나 실수를 해도 그걸 두고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타인의 평가나 대접이 자신의 정체성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서 갑질을 일삼는 사람은 절대 권력자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낮은 정체성이나 자존감을 지키려고 좀 몸부림치는 좀 나약한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감정 섞여서 얘기하면 또라이라는 거지. 그렇죠. 또라이인데 그 어떤 또라이냐 이러면 예. 약간 찌질이 이런 자존심이 예. 약한 또라이자 맞아요. 찌질인 찌질인 거죠. 거죠. 그러니까 누가 특별히 건드리지 않았는데 지가 찔려가지고 맞아요, 막 맞아요. 지르가 화를 내는 그렇죠. 거야.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깡패 새끼들이 길거리 가는데 남들이 이렇게 한번 보고 혈기 보고 지나가는데 왜 째려봐 이런 거. 예. 그냥 보고 지나간 건데 째려본다고 해석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상대가 나를 째려볼 만하게 내가 뭔가 좀 우습게 보였나? 허접게 뭐 이런 거죠. 허접하고 우습게 보일 거라는 거에 대한 그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참 네. 다행이다 싶은 게 네. 철학자님이나 나나 네. 어린 시절로 들어가면 네. 그때는 남자끼리 눈 마주치면 그냥 그렇죠. 싸웠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더 마치 네. 사바나의 무슨 동물들처럼 네, 그렇죠.
수컷들 싸움하는 것처럼 맨날 그렇죠. 그랬죠. 근데 요새는 뭐 눈 마주친다고 야 그렇죠. 눈 그런 깔아 사람이 뭐 이러진 없지. 않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좀 거만해 보이는 그 태도 안에는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려는 방어 기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갑질은 1차적으로는 타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죠. 하지만 그 결과 자기 자신도 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갑질을 당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는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거든요.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갑질을 하면 부하 직원이 상사한테 타주는 커피에 몰래 침을 뱉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소심한 복수. 그죠? 뭐 그런 소심한 복수도 하고 식당에서 갑질하면 이거 되게 어리석은 그렇죠. 짓이에요. 식당한테 갑질을 막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음식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 행위는 나쁜 짓이긴 하죠. 하지만 상대방도 인간인지라 좀 보복을 하고 싶은 소심한 복수를 하고 싶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거 하니까 만화 커트가 한 2개 생각나는데 여기 식당 얘기했잖아요. 예. 술집에서 예. 양주 먹는 술집에서 막 소리치면서 얼음 가져오라고 예. 그랬더니 세면기 남자 소변기에 있던 얼음을 한 통 가져서 주는 거 이게 하나 있었고 또 만화 중에 하나가 괜찮은데. 괜찮은데 진짜. 어떤 한 회사 사장한테 선물이 왔는데 네. 그 선물에 달걀 10알이 왔어요. 비서실장 보고 이게 도대체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의미인가 예.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야. 네. 근데 비서실장이 딱 해석해줘. 시발로마. 열알이네, 열알. 그러네, 그죠? 아이고.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 갑질을 하면 오히려 상대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또 갑질이 문제가 되는 건 타인에게 모멸감을 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이러면 갑질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는데요. 독일 철학자 에릭 프롬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한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 사이에 분업은 있을 수 없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갑질을 일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죠? 이건 달리 말하면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갑질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벌이는 사회적 투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평소에 가정에서의 사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하고 전혀 못 받은 사람 중에는 누가 갑질을 더 많이 할까요? 뭐 당연히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평소에 가족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회에 나와서 타인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미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악셀 호네트도 인정 이론에서 긍정적 정체성을 기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첫 번째를 사랑으로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인정을 좀 자주 경험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로 보면 갑질을 일삼는 사람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안타까운 일이고 불쌍한 사람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봐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 맞습니다. 뭐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았다고 남들한테 갑질을 일삼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사랑 못 받았다고 모두 갑질을 하는 건 아닙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타인을 사랑하지 않거나 갑질을 일삼는다면 그건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그렇게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질을 일삼는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사랑의 감정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해서 먼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뭐 전체는 아니다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건데 네. 참 표현이 네. 분업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이게 생각을 또 되게 누군가 해설을 듣게 만들어야 되는 이야기이긴 어쨌든 한데 뭐 예방책이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방책뿐만 아니라 발생시 대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을 때는 최소한 뭐 똑같이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경고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갑질을 행사하는 사람 뭐에 보고 그냥 단지 상처만 받지 말고 좀 상대를 오히려 좀 처근하게 생각을 해주고 당신 지금 저 인간 참 안 됐다 뭐 이런 거고 근데 뭐 굳이 고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갑질하는 인간은 별로 뭐 그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갑질 행위에 대한 예방책이 사랑이라는 얘기인데 에릭 프롬은 사랑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만일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갑질을 일삼는 경우는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갑질은 왜 생기느냐? 갑질은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갑질을 건절시키기 위한 해법도 사랑에서 찾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각자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 자신을 평소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우리 가족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점검을 해보면 사회에 나가서 타인에게 갑질 일삼는 사람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의 횡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네. 1차적으로 분노가 생기죠. 되게 많이 네.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오늘 얘기는 그 분노에 앞서서 갑질을 일삼는 사람이 그냥 힘만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그렇죠. 마음속 기제에 저렇게 처근하게, 깔려있고 그렇죠. 이런가. 예. 그래서 우리가 맹자의 측은지심 네, 그렇죠. 이 맞습니다. 대상을 좀 갖고 아휴 그래 너 고생 많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좀 예. 쓰다듬어라. 그렇죠. 나쁜 새끼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갑질을 당하는 행위를 보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같이 분노를 하고 막 하면 그 사람 의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걔가 갑질을 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 일단 내가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이제 그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저 인간 참 찌질하구나 이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좀 측은지심을 가지면 그 갑질 행위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현명한 대처고요. 예. 네,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막 이렇게 갑질을 하는 사람들 사례가 소개될 때마다 막 다 같이 막 공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뭐 물론 그 사람도 생각해 보면 뭐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 환자죠, 정도이긴 환자, 사실은. 한데 네. 그래서 우리 각자들은 좀 평소 가정에서 네. 서로 좀 사랑을 나누는 이런 해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오늘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뭔가 얘기하고 싶어요. 갑질에 네, 어쨌든 네. 화가 많이 나는군요. 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각자 좀 스스로 우리가 갑질에 대해서 욕을 하지만 내가 갑질을 하는 상황이 무의식적으로 생기지 않게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저는 가정에서 가족끼리 애정을 나누는 사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그런 갑질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죠 뭐.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얘기가 코로나 시국하고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연결이 되는 그래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의리냐 이러면 85%가 의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직장 생활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 갑질 당한 적 있어? 이러면 90%가 다 당했다 그래요.
그럼 누가 90%는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한 거고 누군가 다 한 거야. 그래서 직장인한테 물었을 때 그 대상이 누구냐 이러면 1등, 2등이 내부야. 그렇죠. 직속 상사, 그다음에 임원이야. 경영진, 응? 상사, 네. 또 고객. 그다음에 그 중에. 3등이 거래처. 네.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코로나하고 연결 짓는 참 시의적절한 주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플로리다 대학에서 갑질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니체 얘기하고 똑같아요. 네.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당해본 놈이 또 그걸 한다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니체 얘기를 2016년도에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이 시대에 또 맞게 그렇죠. 재검증 한번 해본 건데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렇죠. 스스로 괴물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된다는 거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염성 가장 높은 코로나보다 높은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 경계합시다. 그죠. 갑질은 전염병이다 이런 얘기네, 그죠? 좋습니다. 자유님. 네. 사실 다른 얘기로 한두 평 하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좀 바뀌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 자발적 복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라보에시라는 몽테뉴의 친구였던 그렇죠. 사람이 썼던 책이 있는데 거기에 얇은 책이죠. 보면 왜 사람들이 고작 한 명밖에 안 되는 독재자한테 저렇게 복종을 하게 되는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솔루션은 이거예요. 첫째, 독재자가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이유는 네가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이다. 꿇었던 무릎을 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렇죠. 전 그게 굉장히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한번 자신의 무릎을 점검해보고 혹시 꿇고 있다면 이제 무릎을 한번 펴봅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멋지네. 사실 내 지론을 딱 얘기했네. 그렇죠. 꿇었던 무릎은 항상 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에서도 이제 정신과 신체 중에 누가 더 우월하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플라톤만 해도 이제 그죠? 육체는 정신의 감옥 이래 가지고 육체는 아주 사소한 거고 정신이 훨씬 우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대 철학으로 올수록 그게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체가 어떠냐에 따라 정신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다시 얘기하면 무릎을 꿇는다. 이건 신체가 저항하기 되게 불가능한 상태로 이미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그 저항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갑질을 일삼거나 권력자한테. 근데 신체가 대항 자세를 딱 갖잖아요. 이제 벌떡 일어나서 예를 들면 복싱 하듯이 이렇게 딱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럼 정신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무릎을 펴라 이런 게 되게 현대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 줄 평 잘 들었고요. 오늘은 갑질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갑질을 일삼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갑질 행위를 하는 사람 중에는 유독 자기에게만 무시를 한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긍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조그만 실수에도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질 행위는 타인에게 모멸감을 주기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갑질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갑질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벌이는 사회적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갑질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질을 건절하기 위한 해법도 사랑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평소에 그 주변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37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